2011년 1월경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땅을 파던 인부들의 삽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두개골이었어요. 이미 부패가 다 진행이 돼가지고 백골 상태였던 이 시신은요,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백골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문제의 장소는 이제 제주도의 한 고구마 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엄청난 양의 유골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을 고구마 밭에서 다량 발견된 이 시신들의 상태가 옆에를 잘 봐주시면 다 하나같이 작고 가늘었어요. 이갈이도 안 한 어린 아이들의 유골에다가 정말 작은, 심지어 정말 작은 신생아로 보이는 유골도 발견이 됐습니다. 1살 미만 정도로 추정되는 아이의 유골부터 많아야 10살 정도의 어린 아이 시신도 있었어요. 이 어린 생명들은 어쩌다가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이 많은 유골들이 발견되고 경찰들이 제대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1년. 그동안 이곳에서 발견된 어린아이의 유골의 수는요, 무려 29구입니다. 이곳에서만 2011년도에 발견된 그 유골의 수가, 어린아이의 유골의 수가 29구.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 이 29구의 어린아이 백골 시신들. 이 아이들은 누구인 걸까요? 국가수에서 이 아이들의 뼈를 분석한 결과 아무래도 이 시신들은 2011년 전후로 사망한 지 1, 2년 사이로 추정이 된다고 이제 국가수 부검 결과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2011년도 기준 사망한 지 1, 2년 전이지 않을까. 그 외에 사망 원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이미 이 유골들의 장기라든지 물렁뼈,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뼈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아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고구마 밭에 묻혀 있었던 29구의 어린 아이들 모두 최근 1, 2년 사이에 사망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2011년도 기준 1, 2년 사이에 사망을 했던 걸까요? 29명의 아이들이 한 곳에 묻혀 있는 이유, 혹시 이 아이들 모두가 잔인한 살인마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건 아니었을까요? 유독 어리고 약한 아이들만을 노린 범인이 연쇄적으로 아이들을 유기하고 살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구마 밭에다가 시신을 유기한 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은 이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실종 신고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들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동 연쇄 살인 사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주도에서 이 29명이나 되는 이 많은 아이들이 연이어서 실종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실종된 적은 없다. 그렇다 보니까 아동 연쇄 살인 사건으로 경찰들은 보고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이 아이들의 곁에서 성인 남녀의 유골들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이제 유골들이 있었던 자리들이에요. 되게 많습니다. 여기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발견이 된 거거든요. 혹시 그렇다면 성인의 남녀 유골도 있었다고 하니까 한 가족이 변을 당한 건 아니었을까요? 함께 묻혀 있었던 성인의 유골과 이 아이들의 유골을 조사한 결과 이 성인과 아이들은 남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어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면서 한 곳에 묻혀 있었던 이 시신들. 약 2011년도 기준 1, 2년 전에 이 고구마 밭에 몰래 묻힌 이 어린 아이들과 남녀의 성인들은 누구였던 걸까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 미스테리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뤘고 여러 가지 다른 매체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사망 사건이죠. 십자가 미스테리 사망 사건. 근데 이 사건 이외에도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이비 종교의 집단 변사 사건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혹시 잘못된 믿음이 만든 끔찍한 사건이 이곳에서도 일어났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 아니 만약에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혹시 4.3 사건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4.3 사건? 4.3 사건이라고 하면요, 제주도에서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 지역에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수많은 제주 양민들이 희생을 당한, 무려 이 사건으로 제주도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수만 최소 3만 명 이상 이제 희생이 되신 걸로 추정을 하는데요. 경찰들은요, 아무래도 이때 이 4.3 사건 때 숨진 사람들의 일부가 이 고구마 밭에 묻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 근거로 당시 이제 고구마 밭에서 발견된 한 남성의 이제 두개골에서요, 총탄에 맞은 듯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옆에 보시면 그 동그란 거, 여기도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경찰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땐 이게 총알의 흔적은 아닐까? 총알이 있었다면 제주도에서 발생했었던 4.3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는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4.3 사건은요, 1948년부터 1954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수에서 유골을 이제 검사를 한 결과 사망 추정 기간은 대략 2011년도 기준 1, 2년 전 사이가 아닐까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경찰들이 생각하는 이 추측과 그 국가수의 검사 결과가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게다가 이 제주도에서 이제 유골이 발견된 이 고구마 밭의 마을은요, 금성리라는 마을인데 4.3 사건 때 유일하게 피해를 안 본 마을이 이 금성리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유골들이 4.3 사건의 희생자일 확률은 적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피해를 안 본 마을이 금성리 마을인데 왜 금성리 마을에서 정말 많은 유골들이 왜 나오냐. 고로 4.3 사건의 희생자일 확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이 전문가들은요, 경찰들이 이 남자의 두개골이 총탄에 맞은 흔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 총탄이나 흉기로 인한 상처라면은 이게 두개골의 바깥쪽이 울퉁불퉁하게 된대요. 그런데 이 남자의 유골을 감식한 결과 오히려 이 남자는 안쪽이 울퉁불퉁했대요. 그러니까 이 뇌가 있는 이 안쪽이 울퉁불퉁했대요. 보통 총탄이나 흉기에 의한 거였다면 이 바깥쪽이 울퉁불퉁해야 되는데, 아니 검사를 해보니까 이 남자의 유골에는 안쪽이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총탄이나 흉기로 인한 상처가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고구마 밭에서 발견된 29명의 시신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였을까요? 정말 보시면 되게 작아요. 그런데 당시 발견된 한 아이의 유골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한 아이의 시신 옆에서 조그마한 구슬이 같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신 한 구에서만 이렇게 구슬 같은 게 한 구에서만 발견이 된 게 아니라요, 이 발견된 어린아이의 유골들이 다 각각 무언가 물품들이 곁에 같이 있었습니다. 다 무언가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구슬 말고도 하얀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쓰임새를 추측하기 힘든 깨진 그릇 같은 거를 곁에 두고 있는 아이도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조개가 있는 아이도 있고 깨진 그릇이 있는 아이도 있고.
국과수에서 이 곁에 함께 있었던 이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부검을 해본 결과 1, 2년 전에 숨진 걸로 보였던 이 유골. 그런데 이 유골 곁에서, 이 유골과 함께 곁에서 발견된 물품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14세기 초의 물품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14세기 초의 물품들로 확인이 된 거예요. 옆에 같이 있었던 거를 다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조선 초기의 물품들을 이 어린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 초기의 물품들. 즉, 이 묻혀있는 아이들의 유골은 14세기 초 조선시대 때 있었던 아이들의 유골의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있었던 아이들의 유골의 확률이 높다. 물품들로 추정을 해보면 이 당시 발견된 29구의 어린아이 유골들은 700년도 더 넘은 유골들이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700년도 더 넘은 유골들이 어떻게 사망한 지 1, 2년 정도로 볼 정도로 멀쩡했던 걸까요? 부검을 해봤을 때 2011년도 기준 한 1, 2년 전에 사망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물품들은 700년 정도 된 거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물품을 집중적으로 이제 주요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시신은 700년도 더 된 시신인데 어떻게 1, 2년 전에 사망한 걸로 보일 정도로 멀쩡했던 걸까?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은 고구마밭이에요. 그런데 그 고구마밭 쪽은요, 해수욕장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수욕장이 조개가 부서져서 만들어진 해수욕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조개 자체에는요, 강한 알칼리성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알칼리성 성분은요,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전문가들은요, 이 알칼리성 성분 때문에 이 시신들이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아이들의 시신들이 700년 전,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사망한 아이들이라고 쳐도 좀 이상해요. 먼 옛날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채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이 집단으로 이곳에 묻히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29구의 시신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묻혀있는 장소에는요,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먼 옛날에 쓰나미가 제주 마을을 덮친 적이 있었대요. 먼 옛날에. 바닷속 지진으로 발생하는 거대한 해일, 쓰나미. 8대째 이곳 제주도에서 살아온 한 주민분은요, 집안의 가보로 자기의 선조가 전해준 한 기록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처음 5일간은 용암이 분출했고 7일 밤낮으로 우레처럼 땅이 진동하여 높이는 300m가 되고 너비가 16km나 되는 산이 솟아났다. 당시 이 쓰나미로 인해서 해안가 마을이라 피해가 컸고 이때 많은 아이들이 사망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혹시 이 마을에서 발견된 29구의 시신은 옛날 이 쓰나미를 피하려다가 산채로 이곳에 묻혀져 버렸던 걸까요? 그런데 조사 결과요, 조선 초기 때 살았던 이 아이들은 산채로 묻힌 건 아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산채로 묻힌 건 아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9구의 시신은 모두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쪽. 그런데 옛날 조선시대 때 약간 풍습 같은 걸로 보게 되면 모두가 동쪽을 바라보고 눕혀져 있었다라는 이 말은 옛날 조선시대 때 사망한 시신들이 맞다면 몰살 당한 후에 묻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몰살. 그렇다면 이 어린 아이들은 어떠한 이유로 몰살을 당했던 걸까요? 바닷가에 흔한 조개 껍데기를 머리 위에 둔 아이, 그리고 사용한 흔적이 역력한 자기 그릇을 허리춤에다가 딱 품고 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유리로 만든 초록색깔 팔찌를 손에 쥐고 있는 듯한 아이도 있었어요. 화산섬인 제주도에는 점토가 없어서 자기 그릇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옛날 당시에는 점토가 없는 제주도였기 때문에 자기 그릇을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조선 초기에는 배를 타고 전라도까지 가서 자기 그릇을 구해왔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 잡히는 이 조개, 백합조개 역시도 되게 보기 드문 보기가 힘든 장난감이었다고 해요. 조선시대 때는. 그런데 보기 힘들었다는 이 조개와 그리고 그릇들, 훈계 어린 아이들 곁에 같이 있었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런 값진 물건들과 함께 묻혀 있었던 아이들은 죽음조차 특별해야 했던 엄청난 권력가의 자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권력가의 이제 자손이 사망을 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권력가의 집안 아이들이 왜 갑자기 몰살을 당했던 걸까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경찰들이 수사를 하고 과학적인 힘까지 빌려서 진행을 하면서 약간 이 유골들의 상태가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척추의 경우에는요, 연골과 맞물리는 부분이 둥글다고 해요. 여기 지금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연골과 맞물리는 부분, 여 끝에, 여기 위에 부분, 밑에는 되게 뾰족하죠? 위에는 둥글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발견된 유골들의 이제 척추 부분의 뼈가 뾰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촉상골증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촉상골증식. 이런 촉상골증식이라는 거는요,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중노동을 한 경우에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노동을 해야 나타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의 유골, 그 두개골에 총알의 흔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했던 그 남성의 유골 있죠. 그 유골도 조사를 좀 더 해본 결과 총탄이 아니라 되게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곳에서 걸리는 전염병 같은, 그러니까 약간 질병의 흔적인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균성 감염, 결국은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 총탄의 흔적이 아니라 약간 질병의 흔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숨져있는 아이들과 함께 발견된 물품들로 보면 이 숨진 이 29구의 아이들이 되게 부잣집에 권력가 집안에서 살았던 아이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뼈의 상태, 아이들의 뼈의 상태를 보게 되면 아이들은 가난한 이들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주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고려 말부터 시작된 오랜 기근으로 제주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기근이라고 하면 식량 부족 사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이 부족해서 제주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전문가들과 함께 추정을 해봤을 때 이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는 평생을 노동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나지 못했을 가난, 기근과 흉년, 그리고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소중한 아이를 조선시대 때 가난한 집안의 부모는 잃었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정말 가난한데 먹을 게 없고 거기에 흉년에 전염병까지 돌면서 예기치 못하게 소중한 아이를 잃었어야만 했던, 그렇다 보니까 이 부모는 못 먹인 미안함과 그리고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이 아이에게 마지막 선물로 쌀밥 한 그릇을 아이의 시신 곁에 같이 두고 묻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누군가는 험한 뱃일을 하면서 먼 바다에서 잡아온 조개 껍데기를
또 누군가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제일 비싼 팔찌를, 혹은 누군가는 살아서 그토록 먹이고 싶었던 밥 한 공기를 죽은 아이 곁에 묻어야 했던 건 아니었을까? 지금 경찰들이 제일 많이 이제 좀 기울고 있는 건 이 발견된 29구의 유골들이 조선시대 때 사망한 아이들의 유골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에서 발견된 이 29구의 어린 아이들의 유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완전 신생아도 있었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신생아들이 다리가 이렇게 쭉 안 펴지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 다리가. 근데 그 상태로 있는 아이도 있었어요. 정말 다리, 지금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다리가 일자로 펴지지 않았던 정말 갓난아기. 그리고 10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의 시신까지. 그리고 그 곁에 몇몇의 성인 유골들. 근데 유골들을, 성인 유골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병에 대한 흔적들이 좀 보였죠.